84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84번. 지금 두수 18과 2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고 하네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1, 2, 3, 4번 풀면서 18과 2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1번부터 보면 18의 약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씩 구해보면 1, 2, 3, 6, 9, 18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24의 약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또 1, 2, 4, 3을 빼먹었네요. 잠시만. 3, 4, 6, 8, 12, 24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3번에서 18과 24의 공약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어떤 두 자연수의 공약수라는 건 공통인 약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18의 약수이기도 하고 24의 약수이기도 한 숫자들을 고르면 되는데 1, 2번을 가지고 찾아보면 1, 2, 3, 6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하니까 4번의 정답은 6이 되겠죠. 최대 공약수는 6이 됩니다. 다음 85번 풀이하겠습니다.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가 15일 때 이 두 자연수의 공약수를 모두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성질이 쌤이 지금 여기 붙여놓은 거에서 4번 말고 3번만 보면 되는데 최대 공약수의 성질은 두 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의 약수라는 성질 우리 배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가 15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두 자연수의 공약수는 15의 약수가 될 거예요. 그럼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15의 약수는 몇 개 안 되니까 우리 구할 수 있죠. 1, 3, 5, 15 이렇게 네 가지가 문제에서 주어진 두 자연수의 공약수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 3, 5, 15입니다. 다음 86번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숫자들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우리가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 배웠는데 1이 아닌 공약수로 나눠가지고 구하는 방식이 있었고 그리고 소인수분해를 이용한 방식이 있었죠. 그래서 쌤 86번이랑 87번은 1이 아닌 공약수로 나눠서 구하는 방법 사용하고 88번이랑 89번은 우리 소인수분해 이용한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86번부터 보면 우리 얘네의 공약수로 나누는 거니까 2로 한번 나눠보면 되겠죠. 그러면 12와 16의 공약수인 2로 한 번 더 나누고 또 2로 한 번 더 나눌 수 있겠죠. 동시에 이렇게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숫자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나눠지니까 지금 여기 왼쪽에 쌤이 적은 이 공약수들의 곱이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여기 자리가 좀 좁아가지고 쌤 살짝 옮겨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 밑에다 답을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24와 32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8이 되네요. 87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지금 자리가 없어서 아까 푼 문제는 지우고 54와 90의 최대 공약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위쪽에다 좀 적으면 1이 아닌 공약수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구하죠 우리. 이번에는 3으로 나눠보고 9랑 15는 3으로 또 동시에 나눠 떨어지니까 여기까지 가능하겠죠. 그러면 지금 왼쪽에 쌤이 적은 2랑 3 이 세 숫자의 곱이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54와 90의 최대 공약수는 18이 되겠죠. 정답은 18입니다. 다음 88번 풀이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 사용해 볼 건데 그럼 각각의 숫자들을 먼저 소인수분해 해야겠죠. 그러면 30부터 소인수분해하면 우리가 소인수분해 많이 연습했으니까 이제 나눗셈 하는 거 조금 덜 써가지고 풀어보면 30은 3 곱하기 10이고 10은 2 곱하기 5니까 순서대로 적으면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겠죠. 30은. 그 다음에 42는 6 곱하기 7이니까 근데 6은 2 곱하기 3이라서 2 곱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소인수분해 되겠죠. 그 다음에 66은 6 곱하기 11인데 6이 2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소인수분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최대 공약수는 밑이 이렇게 동시에 있는 숫자들만 골라줘야 되죠. 그러면 밑을 2와 3으로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지수는 가장 작은 걸 선택해서 골라줘야 되죠. 그러면 지금 얘네가 다 2와 3이 한 번씩만 곱해져 있으니까 이 한 번씩 곱해진 2 곱하기 3이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그래서 30과 42와 66의 최대 공약수는 6이 됩니다. 지금 답을 밑줄 그어 놓을게요. 다음 89번 풀이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88번이랑 똑같이 풀이하면 되는데 먼저 각각의 숫자를 소인수분해하면 60은 4 곱하기 15가 되고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죠. 4는 2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소인수분해 연습 많이 했으니까 선생님 이렇게 좀 간단한 방법 가지고 풀어볼게요. 그러면 84도 4 곱하기 21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곱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우린 소인수분해 끝까지 다 해야 되니까 4는 2의 제곱 그 다음에 21은 3 곱하기 7 이렇게 돼서 84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로 소인수분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8이란 숫자는 2 곱하기 54죠. 그러면 54는 또 6 곱하기 9니까 그리고 6은 2 곱하기 3이고 그 다음에 9는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지금 2가 2번 곱해진 거 2의 제곱 곱하기 3은 3번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숫자들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면 우리가 밑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 골라야 되니까 여기서 소인수는 2랑 3 선택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지수가 작은 걸 선택해가지고 넣어줘야 되죠. 찾아줘야 되죠. 그러면 다 2의 제곱이니까 2는 무조건 제곱 들어가야 될 거고 3은 한 번 곱해진 애랑 3번 곱해진 애 있으니까 한 번만 곱해진 게 최대 공약수 찾는 거겠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12가 나와서 60과 84, 108의 최대 공약수는 12가 됩니다. 그 다음 90번부터 92번 풀이할게요. 다음 숫자들의 최대 공약수를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위에 문제에서는 쌤이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낸 다음에 어떤 숫자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계산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계산할 필요 없이 소인수의 곱 형태로만 나타내면 되겠죠. 문제에서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90번부터 보면 우리가 최대 공약수 찾을 때는 밑이 공통인 애들만 고르죠. 이렇게 밑은. 그러면 2랑 5를 다 소인수로 가지니까 둘 다 골라야 될 거고 2는 한 번 곱해진 애랑 3번 곱해진 애 있으니까 이 중에서 지수는 작은 거 선택해야 되죠. 그러면 한 번 곱해진 거일 텐데 우리 1은 생략하니까 안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5는 둘 다 한 번씩만 곱해져 있으니까 5도 지수가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는 10이 될 텐데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5라고 적은 이 형태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91번 풀이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밑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애를 골라야겠죠. 소인수는. 그럼 2 곱하기 3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지수를 이제 골라볼게요. 그럼 지수는 작은 쪽을 선택해야 되니까 최대 공약수 구할 때는 그러면 2의 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3은 제곱이랑 한 번 곱한 애 지수 1인 애 있죠. 그러면은 1인 애를 골라야 되니까 지수 1인 건 우리 생략하니까 이 자체가 정답이 되겠죠. 계산 안 하고 소인수의 곱 형태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92번 풀이하겠습니다. 92번도 마찬가지로 3개의 숫자여도 똑같이 하면 되는데 먼저 밑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만 골라야 되니까 지금 3이랑 5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지수는 이 밑에서 작은 걸 골라야 되는데 지금 세제곱이랑 3은 세제곱이랑 제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제곱을 선택해야지 최대 공약수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는 지금 첫 번째 숫자랑 세 번째 숫자는 한 번씩 곱해져 있고 두 번째 숫자만 3번 곱해져 있으니까 우리 한 번만 곱해야겠죠. 최대 공약수 구할 때는. 그러면 소인수의 곱 형태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다음 93번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두 숫자가 서로 소인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했어요. 모두 고르면 이렇게 정답 2개라는 거 잘 챙겨줘야 되고 지금 두 숫자가 서로소 관계인 걸 고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서로소가 뭔지부터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여기 이게 선생님이 3번, 4번을 같이 캡처해가지고 지금 여기 4번만 보면 되는데 4번만 보면 되는데 서로소라는 건 두 자연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서로 최대 공약수를 1밖에 안 가지는 두 숫자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해요. 그러면 1번 보기부터 보면 그러면 1 이외에 공약수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를 좀 구해볼게요. 최대 공약수가 1이 아니라는 건 다른 약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9랑 25는 최대 공약수가 1이 되죠. 공약수 1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는 서로소 관계가 되겠죠. 서로소인 두 숫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5랑 18은 1 이외에도 두 숫자를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공약수가 있으니까 공약수, 그 중에서도 최대 공약수는 3이 있죠. 그러면 이 두 숫자는 서로소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10이랑 23은 1 이외에 두 수를 공통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공약수 없으니까 최대 공약수 1이 돼서 10과 23도 서로소 관계가 되겠네요. 그리고 4번에 33이랑 77은 지금 1 이외에도 11이란 숫자로 둘 다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죠. 그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게 지금 11이니까 얘네는 지금 서로소 관계는 아니겠죠. 1 이외에도 다른 약수 있으니까 최대 공약수가 그리고 1이 아니니까 서로소 관계 아닌 거고 그 다음에 20이랑 34도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구해보면 2라는 거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소의 정의 좀 전에 복습했는데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서로소라고 하는데 5번 역시 최대 공약수가 2가 되니까 서로소 관계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과 3번이 됩니다. 다음 94번 풀이하겠습니다. 두 숫자 4와 6이 있는데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보면서 최소 공배수를 단계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문제네요. 그러면 지금 1번부터 풀어보면 4의 배수를 찾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배수라는 건 얼마든지 많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한 4개 정도만 적어볼게요. 그렇게 하고 계속 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점점 찍어주고 그 다음에 6의 배수도 4개 정도만 구해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개 있겠죠. 그리고 3번 4와 6의 공배수, 공통인 배수 찾아보면 지금 밑줄 그어볼게요. 그리고 이걸 바로 모르겠으면 여기를 조금 더 구해보면 되는데 그러면 12 이외에도 24 이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이 공배수도 여러 개 이렇게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공배수, 최소 공배수를 찾으라는 게 4번 문제니까 4번의 답은 12가 되겠네요. 다음 9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두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가 40이라고 했어요. 이 두 자연수의 공배수를 작은 것부터 3개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해야 될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가 최소 공배수랑 요거 배울 때 최소 공배수의 성질도 배웠는데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배수가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지금 두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가 40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두 자연수의 공배수는 40의 배수가 되겠죠. 그걸 작은 거부터 3개 구하라고 했으니까 40, 80, 그 다음에 120 이렇게 구하면 이 3개의 숫자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최소 공배수의 성질 배웠던 거 그리고 이 앞전 문제에서 공부했던 최대 공약수의 성질 이 2가지 잘 구분해서 기억해놔야 됩니다. 다음 96번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수들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이 우리가 2가지를 배웠는데 먼저 얘네 공약수로 이렇게 나눗셈을 한 다음에 공약수인 3으로 나눗셈 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 다 곱하면 순서대로 곱한 게 최소 공배수가 됐었죠. 이렇게 더 이상 나눠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하고 그러면 9와 12의 최소 공배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니까 9, 4, 36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한 2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한 거고 96번이랑 97번은 첫 번째 방법 사용해서 풀이하겠습니다.
그럼 97번도 똑같이 나눗셈에서 최소 공배수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5까지 한 게 최소 공배수 되겠죠.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소 공배수는 60이 되겠네요. 그래서 97번의 정답은 60입니다. 다음 98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인수분해를 이용한 방법으로 최소 공배수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각각의 숫자를 먼저 소인수분해 해야겠죠. 12부터 소인수분해 하면 선생님 앞에 문제에서도 풀었던 것처럼 나눗셈 이용하기보다 이제 조금 익숙해졌으니까 조금 빠르게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12는 4 곱하기 3이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그리고 15는 3 곱하기 5니까 3이랑 5 자체가 소수인 인수니까 3 곱하기 5로 소인수분해 되겠죠. 그 다음에 24는 8 곱하기 3이 24고 8은 2를 3번 곱한 거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최소 공배수 구할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소인수들을 모두 적어줘야 되죠. 지금 이 세 개의 숫자가 가지고 있는 소인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지수는 큰 걸 따라가서 적어줘야 되죠. 그러면 2는 세제곱일 거고, 그 다음에 3은 12랑 24가 가지고 있는데 둘 다 한 번씩만 곱해졌고 5도 15에 한 번만 곱해졌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적은 숫자 자체가 12, 15, 24의 최소 공배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계산해주면 24 곱하기 5가 돼서 답은 120이 됩니다. 최소 공배수는 120이네요. 그리고 99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98번이랑 동일한 방법으로 풀이해보면 또 먼저 숫자들 소인수분해 하고, 그러면 2, 9, 18이니까 근데 9는 3의 제곱이죠. 연습 많이 하면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0은 3 곱하기 10인데 10은 또 2 곱하기 5니까 우리 소인수 작은 거부터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45는 9랑 5를 곱한 게 45인데 9가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소인수분해 될 거예요. 그러면 소인수분해 한 형태를 가지고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식 떠올려 보면 이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 밑을 모두 다 적어줘야 되죠. 밑으로 가지고 있는 소인수를 다 이렇게 곱으로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지수는 큰 걸 찾아가지고 적어야겠죠. 이게 계속 바뀌네, 지우개로. 그러면 2는 둘 다 지금 지수가 1이니까 그냥 2 혼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은 제곱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5도 한 번씩만 곱해져 있으니까 지금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 숫자가 18과 30, 45의 최소 공배수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18 곱하기 5가 돼서 90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90이 됩니다. 다음 100번부터 103번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수들의 최소 공배수를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위의 문제에서는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낸 다음에 어떤 숫자인지 계산을 해서 구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이 문제에서는 소인수의 곱 형태로 나타내는 게 정답이겠죠. 그러면 100번부터 보면 우리가 최소 공배수 구할 때는 가지고 있는 소인수들을 다 적어줘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지수는 큰 거 따라가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과 2 곱하기 3의 제곱의 최소 공배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돼서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구하는 게 문제에서 출제된 거였으니까. 그리고 101번도 풀이해 볼게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소인수들 다 이렇게 곱으로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지수는 큰 거 골라주기. 그러면 이게 최소 공배수 되겠죠. 다음 102번 풀이할게요. 가지고 있는 소인수들 모두 곱으로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지수 큰 거 따라가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소인수의 곱 형태로 나타내는 거니까 정답이 쌤 밑줄 친 이 숫자가 되겠죠. 그리고 103번도 풀이해 볼게요. 이 세 개의 숫자가 가지고 있는 소인수들 모두 곱으로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지수는 큰 거 따라가면 된다고 했으니까 3은 제곱 될 거고 5도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소인수의 곱 형태로 답을 적으라고 했으니까 이거 자체가 이 세 개의 숫자의
최소 공배수가 되네요. 그래서 밑줄 끈 게 정답입니다. 다음 104번 풀이하겠습니다. 두 자연수 A와 84의 최대 공약수가 28이래요. 그리고 최소 공배수가 168이라고 했어요. 그때 자연수 A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이것도 어느 정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했던 거 떠올려 보면 지금 쌤이 캡처를 안 해놔서 앞으로 잠깐 갈게요. 우리 RPM 내용 부분에 여기 잠깐만 보면 요걸 캡처해서 우리 풀던 화면에 가져와 볼게요. 이거 나중에 지워도 되니까 살짝만 밑에 문제 가리더라도 보면 여기 헷갈리려나? 이렇게 테두리 쳐볼까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의 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배웠을 건데 두 자연수 A, B가 있고 최대 공약수가 G고 최소 공배수가 L일 때 A는 G 곱하기 A라는 형태로 소인수분해 될 거고 그 다음에 B는 G 곱하기 B 형태로 나타내어질 때 L이라고 하는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 곱하기 이 서로 소인 스몰 a랑 스몰 b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두 자연수 a, b를 곱한 결과가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곱한 것과 같다. 라는 이 내용들 성립한다는 거 배웠었죠. 이거 지저분하니까 조금 지울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거는 이 두 번째 내용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두 자연수 중에 하나를 모르고 그리고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모두 알고 있으니까 지금 2번에 대해서 보면 이 A라는 숫자만 모르고 다른 숫자 하나가 84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최소 공배수가 지금 168이라고 했고 최대 공약수가 28이라고 했죠. 그럼 A만 모르니까 우리 계산해가지고 A 구할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밑줄 쳐놓은 이 2번을 이용하면 그러면 그대로 한번 다시 가져와서 적어볼게요. A 곱하기 84가 168 곱하기 28이 되겠죠? 그러면 A는 56이 될 거예요. 계산해보면 잘 곱하고 나눗셈 해서 계산하면 A 56이 나옵니다. 쌤은 좀 암산으로 빠르게 했어요. 실제로 이게 안 되면 곱해가지고 구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A 56입니다. 다음 105번 풀이하겠습니다. 이게 쌤이 방금 내용 알려준다고 조금 가려가지고 이걸 조금 지우고 시작할게요.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잘 안 보이니까 이번엔 보라색으로 해볼까요? 테두리를 이렇게 해놓고 105번 풀어볼게요. 두 자연수의 곱이 지금 190이고 최소 공배수가 48이라고 했어요. 그때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104번에서 선생님 설명한 대로 지금 쌤이 연보라색으로 테두리 해놓은 내용을 생각해보면 지금 또 2번 내용을 사용할 수 있는 거 혹시 알겠나요? 왜냐면 두 자연수의 곱이 나와 있고 두 자연수 A, B의 곱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가 여기선 L이라고 지칭한 숫자가 48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때 G라는 숫자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2번에 숫자를 대입해보면 192는 48 곱하기 최대 공약수 지금 이 내용에서 G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G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G를 구하는 건데 지금 48에다가 얼마 곱하면 192가 나오는지만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G 구해보면 4가 나와요. 그래서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는 4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의 관계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복습해 보세요. 다음 10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06번, 107번 같이 풀이하면 되겠네요. 문제 조건을 먼저 보면 사과 24개랑 배 30개를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한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한대요. 그러면 지금 이런 활용 문제는 최대 공약수를 써야 할지 최소 공배수를 써야 할지를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에서 말로 얻을 수 있는 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한테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외에도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판단하는 그런 문구들을 조금 배웠을 거예요. 개념 내용 배우면서. 그래서 학생들한테 일단 나눠주는 거니까 그 학생 수가 24와 30보다는 작으면서 이 24랑 30을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숫자여야겠죠. 그 중에서 가능한 한 많은 학생이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 수를 모두 구하면 24와 30의 그러면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4와 30의 최대 공약수 구하면 될 텐데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 배웠으니까 한번 그렇게 풀어볼게요. 그러면 24는 우리가 보통은 소인수분해 할 때 이렇게 나눗셈을 이용해가지고 하는데 조금 익숙해지면 쌤처럼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24는 8 곱하기 3이니까 그리고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으로 소인수분해 될 거예요. 24는. 그리고 30은 3 곱하기 10이 되고 10은 2 곱하기 5가 되니까 우리 소인수는 작은 거부터 적어줘야 되죠.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소인수분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밑은 공통인 소인수만 밑이 공통인 소인수만 골라야 되고 그럼 2와 3의 곱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중에서 지수는 작은 거 선택해야 되죠. 그러면 2 곱하기 3 자체가 6 이렇게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3 자체가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조금 더 익숙한 방식인 이렇게 나눗셈을 이용해서 구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106번의 답은 6명이 돼요. 일단 이 부분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답 적어 놓을게요. 6명. 그 다음에 107번은 한 학생에게 사과와 배를 몇 개씩 나눠줄 수 있는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 학생한테 사과랑 배가 각각 몇 개씩 돌아가는지 구해볼게요. 한 명한테 사과는 그럼 사과는 총 24개인데 6명한테 나누어 줄 거니까 4개씩 가져가겠죠. 그리고 배는 총 30개인데 6명한테 나누어 주는 거니까 5개씩 나눠 가질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면 지금 쌤이 적어 놓은 사과는 4개, 배는 5개가 답이 되겠죠? 각각 몇 개씩 나누어 줄 수 있는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답 다시 깔끔하게 적어보면 사과는 4개, 그 다음 배는 5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다음 108번 풀이하겠습니다. 어느 항구에서 A, B 두 유람선이 있는데 각각 25분, 40분마다 출발한대요. 그러면 오전 7시에 유람선 A, B가 동시에 처음 출발했고 그럼 그 다음에 두 유람선이 처음으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조금 바로 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A랑 B가 각각 몇 분에 떠나고 몇 분에 출발하고 이렇게 하나씩 구해봅시다. 그러면 A는 쌤이 앞에 한 번만 적을게요. 7시 아니면 시각 말고 몇 분 간격으로 가는지 적어볼게요. A는 처음에 7시 0분이었을 때 딱 출발했으면 그 다음에 25분일 때 또 출발하겠죠. 그리고 50분 됐을 때 0분이라고 적은 건 7시 정각을 얘기하는 건데 쌤 편의상 0분이라고 그냥 적었어요. 그리고 또 75분 됐을 때 출발할 거고 그 다음에 또 25만큼 더해지는 거니까 100분 됐을 때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25의 배수에 해당하는 분이 지나면 출발하겠죠. 그 다음에 B 유람선은 똑같이 정각에 하나 출발하고 그 다음에 40분에 하나 출발하고 그 다음에 80분 됐을 때 하나 출발하고 그 다음에 120분 됐을 때 하나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얘네가 처음에 이렇게 동시에 7시 정각에 출발하고 그 다음에 언제 출발하는지 알려면 A는 25분 간격으로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B는 40분 간격으로 출발하니까 이게 그 다음에 동시에 출발하려면 똑같은 시간이 지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구해야 될 거는 25와 40의 공배수를 구하면 되겠죠. 공배수. 근데 처음으로 동시에 출발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7시 정각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동시에 출발하는 게 언제인지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지금 쌤 형광펜으로 밑줄 친 25와 4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소인수분해 이용 안 하고 그냥 이거 나눗셈 형태 이용해 볼까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5 곱하기 5 곱하기 8이 되니까 200이 될 거예요. 200. 그러면 A랑 B가 200분 후에 그 다음 처음으로 동시에 같이 출발하게 될 거예요. 7시 정각에 같이 출발하고 그 다음에 A는 A대로 25분마다 계속 다시 출발하고 B는 B대로 40분마다 또 출발했는데 그 다음 처음으로 동시에 출발하는 건 200분이 지나 있을 때일 거예요. 근데 그때의 시각을 물어봤으니까 200분이라는 건 시각으로 바꾸려면 일단 얘가 얼마나 시간이 되는지 알아보려면 60으로 나눠보면 지금 3시간 20분이 되죠. 1시간에 60분이니까. 그러면 오전 7시에 동시에 딱 출발하고 나서 3시간 20분이 지나야지 동시에 또 출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각을 물어봤으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답은 10시 20분이 되겠죠. 답 적어야 되는데 여기 좀 지저분해서 살짝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답은 10시 20분이 됩니다. 7시로부터 3시간 20분이 지난 시간이어야 되니까. 109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지금 세 숫자의 최대 공약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세 개의 숫자가 깔끔하게 소인수분해 되어 있는 형태니까 우리가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 중에서 2가지가 있는데 잘 안 보이니까 색깔을 좀 바꾸면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소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109번의 문제는 소인수분해가 완전히 다 되어 있으니까 소인수분해를 이용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소인수를 선택할 때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 골라야 되죠. 그래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소인수들의 곱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둔 다음에 지수가 작거나 같은 것을 선택해 줘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제일 작은 2의 거듭제곱 지수는 1이니까 2는 한 번만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 다음에 3은 지수가 작은 게 제곱이니까 이 세 숫자의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 돼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11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숫자들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1번부터 보면 우리가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대 공약수 구하는 나눗셈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고 소인수분해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죠. 그러면 우리 익숙한 나눗셈을 이용한 방법 한번 써볼게요. 지금 1 이외에 공통인 소인수로 나눠보면 되겠죠. 공통인 약수로.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끼리 약수들끼리 곱해주면 최대 공약수가 되죠. 그래서 12와 40의 최대 공약수 나눗셈 이용해서 구해보면 4가 됩니다. 그리고 뭔가 는이라고 적으니까 좀 이상해서 답만 이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에 2번도 똑같이 구해보면 나눗셈을 이용해서 15와 30, 45를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공약수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3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그럼 5, 10, 15는 또 5로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왼쪽에 적혀있는 공약수들의 곱으로 최대 공약수를 찾는 거니까 3 곱하기 5가 돼서 15가 됩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지금 여기 자리 좀 없어서 지우고 1, 2번 풀이는 지우고 3번은 우리가 소인수분해가 잘 되어 있는 형태니까 최대 공약수 구할 때 소인수분해 이용하는 방법 가지고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숫자에 모두 가지고 있는 소인수를 선택해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2는 2개만 가지고 있고 3은 셋 다 가지고 있고 5도 세 숫자가 모두 가지고 있고 7은 안 가지고 있으니까 3과 5만 선택해서 이 둘의 곱으로 표현해야겠죠. 그 다음에 지수는 작은 거 선택하거나 아니면 똑같으면은 그 같은 걸로 적으면 되죠. 그러니까 3은 한 번 곱해질 거고 5도 한 번 곱해지겠네요. 그러면 3번에 있는 이 세 숫자의 최대 공약수는 15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 15가 됩니다. 111번 풀이하겠습니다. 세 숫자가 있을 때 최대 공약수를 구했더니 3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 나왔대요. 그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고 단 a, b는 자연수라고 했네요.
이런 조건들 잘 챙겨줘야 되고, 그러면 지금 소인수분해가 다 되어 있는 형태니까 이걸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 구했다는 얘긴데, 우리가 최대 공약수 구할 때 소인수분해 이용하는 방법에서는 소인수가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만 골라야 되니까 3이랑 5가 선택된 것까지는 알겠죠. 근데 거기에서 지수가 작거나 같은 게 선택돼야 되니까 3의 지수부터 먼저 볼게요. 3개의 숫자에서 3의 지수가 A랑 그 다음에 4랑 3이랑 이렇게 있는데 선택된 게 2라고 선택되어 있네요. 그럼 이 A가 무조건 2여야겠죠. 그리고 지금 5의 지수를 보면 5랑 B랑 4랑 이렇게 있는데 3이 이렇게 선택됐어요. 그러면 지금 5랑 B랑 4 이렇게 있는데 3을 선택했더니 3이 됐다는 건 B가 3이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A, B 둘 다 구했고 답은 A 플러스 B 구하는 거라서 5가 되겠네요. 정답은 5입니다. 112번 풀이하겠습니다. 두 자연수 2의 4제곱 곱하기 네모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5제곱 곱하기 11의 최대 공약수가 72라고 했어요. 그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숫자가 뭔지 물어봤네요. 그러면 지금 최대 공약수가 72가 됐다고 했고, 지금 앞에 있는 숫자 두 개가 네모는 모르지만 소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72도 소인수분해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72는 8 곱하기 9니까 8은 2의 세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이죠. 그래서 소인수분해를 많이 해서 익숙해지다 보면 쌤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조금 더 빠르고 간편하게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나눗셈 적으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네모 안에 어떤 숫자가 있었길래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됐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2의 세제곱이 선택된 거는 당연하겠죠. 지금 여기 세제곱, 더 작은 지수로 고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네모에 3의 제곱은 무조건 있어야겠다. 그쵸? 그리고 있어야 된 5라고 적을게요. 그래야지 얘가 선택돼서 최대 공약수가 72가 된 거니까. 그리고 11은 없어야겠다. 그쵸? 없어야 된다는 것은 X라고 적을게요. 11이 만약에 밑으로 있었다면, 소인수로 있었다면 11도 선택돼서 최대 공약수가 72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런 조건들 기억하고,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각각을 소인수분해해서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러면 18은 2 곱하기 9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9가 3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3의 제곱 들어있고, 그리고 2는 한 번 더 곱해져서 2의 5제곱이 되더라도 2의 세제곱이 선택되는 건 똑같으니까 18은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36은 4, 9, 36이라서 4는 2의 제곱, 9는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2의 거듭제곱은 아무리 늘어나도 어차피 2의 세제곱에서 이렇게 선택될 거니까 상관없고, 3의 제곱은 꼭 들어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들어있으니까 36도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45는 9, 5, 45니까 9가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의 제곱 무조건 들어있어야 되니까 들어있고, 5는 들어있어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이 뒤에 있는 숫자에 소인수로 5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최대 공약수 구할 때는 선택 안 됐을 거니까. 그래서 45도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되고, 72도 우리 아까 소인수분해 해놓은 거 살짝 가져와서 써보면 2의 거듭제곱은 얼마든지 늘어나도 상관없다고 했고, 3의 제곱은 꼭 들어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들어있으니까 72도 가능하고, 그 다음 99는 9 곱하기 11이니까 9는 3의 제곱 곱하기 11. 그러면 3의 제곱은 들어가야 되니까 맞는데 11은 우리가 들어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11이 들어가면 11도 공통인 소인수기 때문에 11도 이렇게 선택돼가지고 여기에 뒤에 11 이렇게도 있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11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숫자는 5번이 되겠네요. 얘는 안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113번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두 수가 서로 소인 것은? 이라고 했네요. 그럼 우리가 서로 소가 무슨 말인지부터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위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짝 보면 서로 소라는 건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얘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서로 소라는 건 두 숫자의 어떤 두 숫자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소라고 하면 두 숫자가 있는데 최대 공약수를 1로 가지는 두 자연수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소인지 확인을 하려면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그게 1이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용해서 113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그럼 최대 공약수 구해보면 2와 14는 2를 최대 공약수로 가지죠. 우리 금방 이렇게 해보면 나눗셈 이용해 볼게요. 이렇게 돼서 2가 최대 공약수 되겠죠. 그리고 3이랑 9도 이렇게 되니까 최대 공약수가 3이 나오겠네요. 1이 아니라. 그럼 1번, 2번은 서로 소관계 아닌 숫자일 거고, 그 다음에 5와 25도. 이번엔 소인수분해 이용해 볼까요? 25는 5의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으로 있는 소인수가 5니까 5가 선택될 거고, 그 다음 지수는 작은 거 따라가야 된다고 했죠. 작거나 같은 거. 그러니까 5와 25의 최대 공약수는 5가 될 거예요. 쌤 오른쪽에다가 적어 놓은 게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입니다. 그래서 5와 25도 서로 소는 아니겠죠. 그리고 6과 15도 이것도 소인수분해 이용해 볼까요? 자리 없으니까 얘 살짝 당기고 6은 2 곱하기 3으로 소인수분해 되고 15는 3 곱하기 5로 소인수분해 되니까 우리가 소인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 골라야 되죠. 그러면 3이 되고 둘 다 지수가 1이니까 6과 15의 최대 공약수는 3이 될 거예요. 그럼 1 이외의 숫자를 지금 최대 공약수로 가지니까 6과 15도 서로 소가 아니겠죠. 그리고 7과 17은 둘을 동시에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숫자가 1밖에 없죠 지금. 그래서 7과 17의 최대 공약수는 1이 되니까 7과 17은 서로 소라고 할 수 있겠죠. 답은 5번이 됩니다. 114번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 그럼 쌤 옳은 거를 O라고 하고 틀린 걸 X라고 해볼게요. 기억부터 보면 소수의 약수의 개수는 2개이다. 이건 맞는 보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수라는 말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숫자들을 소수라고 했어요. 그럼 그 정의 그 자체를 물어보는 거니까 소수의 약수는 2개 맞겠죠. 그리고 니은은 서로 다른 두 소수는 서로 소인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113번에서 공부했을 텐데 서로 소라는 건 두 숫자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두 숫자가 최대 공약수를 1로 가지는 두 숫자를 서로 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소수가 있을 때 소수라는 애들은 1보다 크고 한자로 큰데 이렇게 적을게요. 1보다 크면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숫자죠. 그러면 한 소수도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가지고 또 다른 소수도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가지니까 두 개의 소수가 있을 때 공약수는 1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1이랑 자기 자신으로만 나눠 떨어지니까 소수들은.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1이 되니까 서로 다른 두 소수는 서로 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113번에 5번 보기를 보면 잠깐 올라가 볼게요. 5번 보기가 지금 서로소 관계인 거 찾았잖아요. 그러면 확인해보면 7도, 17도 소수에 해당하죠. 그래서 7은 1과 7밖에 약수가 없고 17은 1과 17밖에 약수가 없으니까 두 숫자의 공약수는 1밖에 없고 그래서 최대 공약수도 1이 돼서 서로소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니은 보기가 맞다는 걸 이렇게 실제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디귿 보기 볼게요. 두 숫자가 서로 소이면 둘 중 하나는 소수이다. 요것도 조금 생각해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말이 맞으려면 예외가 하나도 없고 모두 맞는 말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좀 예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숫자 자체가 소수가 아니더라도 서로소 관계가 될 수 있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공약수가 1밖에 없으면 최대 공약수가 1인 애들은 서로소라고 하는 거니까. 예시를 하나 들면 9라는 숫자가 있고 16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9도 1과 9 이외의 약수를 다른 애를 가지는 합성수이고 16도 합성수란 말이죠. 근데 9랑 16은 서로소 관계예요. 왜냐면 둘이 공약수,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두 숫자가 서로소 관계인데도 둘 중 하나가 소수,
아니라 둘 다 합성수죠, 지금. 그래서 이 말에 어긋나는 예외가 이렇게 있으니까 디귿은 항상 옳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숫자의 조합에 따라서 이 말이 맞는 숫자 조합도 있을 수는 있지만 디귿이 맞는 말이 되려면 모든 숫자에서 다 적용이 되는 말이어야 되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이런 예외가 발생해요. 다음으로 리을 확인해 볼게요. 리을은 서로소인 두 수의 공약수는 1뿐이다 라고 했죠. 공약수가 1밖에 없어서 최대 공약수도 1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리을은 맞는 보기죠. 리을 얘기는 쌤이 앞에서 설명할 때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리을이 돼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 115번 풀이하겠습니다. 20보다 크고 3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28과 서로소인 수의 개수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21보다 크고 30보다 작다는 작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숫자가 어디서부터인지 보면 21부터 29까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거 몇 개 안 되니까 우리가 따져보면 되겠다, 그쵸? 그럼 21과 서로소라는 건 28과 서로소라는 건 쌤 실수했네, 말 실수. 28과 서로소라는 건 지금 내가 찾고 있는 숫자랑 28이 최대 공약수를 1로 가지는 걸 의미하겠죠. 그런 숫자들이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면 여기 밑에다 적어볼게요. 23, 21이랑 22는 둘 다 안 되죠. 21은 7이라는 공약수가 또 있고 그 다음에 22는 뭐 2로도 나눠지고 둘 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 1이 아니죠. 그래서 23, 그 다음에 25. 왜냐면 25와 28의 공약수가 1밖에 없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 1일 거고 그 다음에 27. 왜냐면 26은 1 이외에 2로 26도 나눌 수 있고 28도 나눌 수 있으니까 26은 안 되고 27이랑 28은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으니까 서로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29 확인해보면 28이랑 29도 최대 공약수 1이니까 29도 28이랑 서로소인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기의 조건 안에 있는 숫자 중에서 28과 서로소인 숫자는 23, 25, 27, 29로 4개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3번이네요. 116번 풀이하겠습니다. 지금 두 숫자가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잘 돼 있고 이것의 공약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것의 공약수를 일일이 찾을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공약수 찾는 거 했었으니까 약수 찾는 거 공약수 찾는 건 안 했고 약수 찾는 거 했었죠. 그럼 각각의 약수를 찾아서 공통인 것도 찾아도 상관은 없는데 그게 너무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리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보면 어떤 두 숫자에 내가 공약수를 구하고 싶으면 먼저 최대 공약수를 구해줘야 돼요. 왜냐면 최대 공약수의 성질 중에서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으니까 그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게 최대 공약수니까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면 내가 원래 있었던 두 숫자의 공약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해봐야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면 내가 공약수를 구하는 게 될 테니까.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해볼게요. 그러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소인수를 골라야 되니까 2 곱하기 5 이렇게 연결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지수는 작거나 같은 거 골라야 되죠. 그러면 2는 제곱, 그 다음에 5는 여기 지수 1인 거 선택해야겠죠. 그러면 옆에다가 살짝 적으면 최대 공약수가 2의 제곱 곱하기 5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약수를 구하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랑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의 공약수가 될 거란 말이죠. 지금 너무 기니까 이렇게 물결 쳐서 화살표 할게요. 얘네의 공약수.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약수 구하는 건 우리가 앞에 중단원에서 했었죠. 이렇게 칸 채워가지고 이렇게 2의 제곱의 약수를 각각 구하고 5의 약수를 각각 구해서 이들의 곱으로 이루어진 게 이 숫자의 약수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거 채워보면 되겠다. 여기는 몇 칸 안 되니까 파란색으로 적어볼게요. 그럼 2 곱하기 5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5란다. 밑에 칸인데 잘못 적었네요. 여기는 2가 되겠죠, 그냥. 그 다음에 2의 제곱 될 테고, 여기는 5, 여기가 2 곱하기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5. 쌤 왜 계산 안 했냐면 지금 보기에도 이렇게 소인수분해 된 형태로 있기 때문에 소인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진 형태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일부러 계산 안 했어요. 왜냐면 또 바꿔야 되니까 계산을 하면. 그러면 1번 보기부터 보면 지금 쌤이 파란색으로 적어 놓은 애들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공약수에 해당하는 건데, 지금 2의 제곱은 칸 안에 있죠. 그리고 5도 있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5도 있고, 2의 제곱 곱하기 3은 없다, 그쵸? 그리고 2의 제곱 곱하기 5는 있으니까 얘도 공약수 맞겠죠. 그래서 조금 이 공약수 구하는 거, 약수 구하는 게 익숙해지면 이렇게 표를 안 그려도 최대 공약수에서 2의 제곱의 약수랑 5의 약수를 이렇게 뽑아내서, 쌤 앞부분 풀이할 때도 이런 식으로 적었었는데 이 숫자들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만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러면 4번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풀어도 알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아직 어렵다 하면은 이렇게 표를 만드는 것도 괜찮긴 한데, 숫자가 지금 소인수 분해가 소인수가 3개만 돼도 이렇게 표 그려가지고 구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쌤이 여기에 파란 색깔 밑줄 그어 놓은 이 방법을 이용해서 연습해 봅시다. 그래서 116번의 답은 4번이 돼요. 정답 4번입니다. 117번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세 숫자 90, 108, 144의 공약수가 아닌 것은 물어봤네요. 그럼 세 개의 숫자의 공약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방금 우리 116번 푼 것에서 사용한 것처럼 이 세 숫자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이 세 개의 숫자의 공약수가 될 거예요. 그럼 먼저 최대 공약수 구해야겠다, 그쵸? 그러면 지금 보기에 이렇게 소인수분해 된 형태로 적혀 있으니까 쌤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 구해볼게요. 그러면 90은 9 곱하기 10이고 10은 2 곱하기 5니까 2 곱하기 9 곱하기 5 이렇게 될 텐데 9가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조금 어렵다 하면은 그냥 나눗셈 이용한 방법으로 소인수분해도 됩니다. 쌤은 좀 익숙해졌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조금 빠르게 구해볼게요. 일단 108은 2 곱하기 5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6 곱하기 9가 54니까요. 이렇게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지금 2 곱하기 3이고 얘는 3의 제곱이니까 정리해보면 2는 2번, 3은 3번 이렇게 곱해진 거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나눗셈 계속 안 하고도 이렇게 소인수분해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44는 그럼 얘도 조금 외워놓으면 좋긴 한데 우리가 나중에는 외워질 텐데 많이 하다 보면 144는 12를 2번 곱한 거예요. 그럼 10이라는 애는 또 4, 3, 1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고, 그게 지금 2번 있는 거죠. 그러면 총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3개의 숫자를 지금 다 소인수분해 했고 여기에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는데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소인수들의 곱으로 먼저 나타내야 되죠. 그러면 2랑 3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내질 거고, 지수는 작거나 같은 거 골라야 되니까 여기 1을 고르는 거겠죠. 그 다음에 3은 작거나 같은 거 고르면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앞 글자만 따서 적을게요. 최대 공약수가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90, 108, 144의 공약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의 약수를 나는 구하면 되겠다, 그쵸? 지금 이게 이 말을 밑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러면 쌤 위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 표 그리기 이제 힘드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의 약수는 2의 약수랑 3의 제곱의 약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럼 2의 약수는 1이랑 2가 있고 3의 제곱의 약수는 1이랑 3, 3의 제곱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숫자들을 골라가지고 곱한 형태가 2 곱하기 3의 제곱의 약수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숫자들 선택해서 곱하기로 나타내는 형태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각각의 보기가. 그러면 1번은 맞고, 그 다음에 2번은 2의 제곱 없으니까 안 되겠죠, 얘는. 그 다음에 3번 3의 제곱은 있으니까 약수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3도 여기 2가 있고 3이 있으니까 이것들의 곱으로 나타낸 게 약수니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의 제곱도 각각을 뽑아서 곱으로 나타낸 게 2 곱하기 3의 제곱의 약수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복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2번이 될 거예요. 정답 2번입니다. 다음 118번 풀이하겠습니다. 두 자연수 A, B의 최대 공약수가 48이래요. 그때 다음 중 A와 B의 공약수가 아닌 것은? 물어봤네요. 그러면 우리 좀 전에 116번, 117번에서도 푼 것처럼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가 48이라는 것만 알려줬어요. 두 숫자는 지금 모르고. 그럼 위에서 푼 것처럼 두 숫자의 공약수를 구할 때는 이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라는 내용, 그 내용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A와 B의 공약수는 다시 말해서 48, 최대 공약수인 48의 약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48의 약수가 아닌 거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1번부터 보면 1은 모든 숫자의 약수 되니까 모든 숫자라고 하긴 좀 그런데 모든 자연수의 약수가 되니까 1번은 맞는 복이고 3도 48을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48의 약수죠. 그러니까 2번도 맞는 복이 3번도 6으로 48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8도 48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48의 약수죠. 그러니까 맞고 18은 48의 약수가 아니니까 지금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 119번 풀이하겠습니다. 지금 세 숫자가 있는데 이들의 공약수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위에서도 계속 이용한 것처럼 이 숫자들의 공약수는 다시 적으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겠죠. 지금 이 원리 계속 이용하고 있죠. 이 유형에서. 그러면 먼저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지 그것의 약수를 구해야 이 세 숫자의 공약수가 몇 개인지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최대 공약수부터 구해볼게요. 최대 공약수는 소인수 공통으로 가지는 것만 골라야 되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7 이런 형태로 일단 나타내질 거고 지수는 작거나 같은 거 골라야 돼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그 다음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앞 글자만 따서 이렇게 적을게요. 최대 공약수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인데 이것의 약수가 공약수니까 그럼 사실상 최대 공약수의 약수 개수 몇 개인지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소인수분해 된 형태에서 우리가 약수의 개수 구했던 거 앞에 중단원에서 많이 했죠. 그 기억을 되살려보면 지수에다가 각각 1씩 더해가지고 곱한 게 약수의 개수였죠. 약수의 개수는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12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숫자의 공약수의 개수도 12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됩니다. 120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지금 3개의 숫자가 나와 있고 이 숫자들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 3개의 숫자들이 지금 소인수분해 되어 있는 형태니까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소인수분해 이용한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은 3개의 숫자에 들어있는, 포함되어 있는 소인수들을 모두 곱해줘야 되죠.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11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지수가 같은 소인수를 가지고 있을 때 각각의 지수를 비교했을 때 같거나 큰 걸 골라야 되니까 일단 큰 걸 고르고 다 똑같으면 같은 걸 고르면 되니까 크거나 같은 걸 고른다고 하면 좀 더 쉽겠네요. 그러면 2는 세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은 제곱 그리고 5는 둘 다 한 번씩만 곱해져 있으니까 5는 한 번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7이랑 11도 지수가 1이니까 이대로 적으면 이게 최소 공배수 되겠죠.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4번이 됩니다. 정답 4번이네요. 다음 121번 풀이하겠습니다. 세 숫자 12, 40, 60의 최소 공배수 구하라고 했네요. 근데 보기에서 지금 최소 공배수를 소인수분해 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 12랑 40, 60을 각각 최소 공배수 구할 때 소인수분해 이용한 방법으로 구해볼게요. 그러면 각각의 숫자를 먼저 소인수분해하면 4, 30이니까 4가 2의 제곱이죠. 이렇게 우리 앞에서부터 조금 연습했는데 소인수분해를 많이 해서 익숙해지고 나면 계속 이렇게 나눗셈 안 쓰고도 이렇게 간단한 숫자들은 바로 소인수분해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40도 8 곱하기 5가 되니까 8은 2의 세제곱이 되죠.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5로 소인수분해 됩니다.
그리고 60도. 60은 12 곱하기 5인데 우리가 위에서 12 소인수분해한 거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했죠. 이 방법이 너무 빠른 것 같고 익숙치 않으면 그냥 우리 나눗셈 이용해서 소인수분해 하던 방식으로 풀어보면 됩니다. 그거는 각자 선택하는 거니까 쌤은 일단 간단한 숫자들은 이렇게 풀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10이랑 40, 60을 다 소인수분해 한 형태로 적어놨고 여기에서 지금 소인수들을 모두 곱해야 되고 최소공배수 구할 때는 지수가 크거나 같은 거 골라야 되죠. 지수를 비교했을 때 큰 게 있으면 큰 거 골라주면 되고 그 다음에 같으면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근데 1은 생략하니까 우리 지수에다가 안 적어줘도 되고 5도 40이랑 60에 한 번씩만 곱해져 있으니까 5도 지수가 1이 되겠죠. 그러면 12, 40, 60의 최소공배수 내가 구하려는 숫자가 지금 쌤 밑에 적어놓은 이 숫자가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3번이 됩니다. 122번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두 숫자 중 최소공배수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인 것은 물어봤네요. 그러면 지금 보기에 있는 숫자들의 최소공배수를 이렇게 소인수분해 이용한 형태로 다 구해보면 되겠죠. 쌤 보기의 오른쪽에다가 파란 색깔로 최소공배수 구한 거 적어볼게요. 소인수들을 모두 곱해줘야 되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소인수들의 지수 중에서 큰 거 고르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 그대로 적으면 되죠. 그럼 2의 제곱, 3의 제곱, 7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2번도 해볼게요. 2번은 둘 다 소인수 2, 3, 7 모두 가지고 있고 하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지수는 큰 거 고르면 되니까 2만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3이랑 7의 지수는 같으니까 지금 쌤이 파란색으로 오른쪽에 적은 게 2번에 있는 두 숫자의 최소공배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3번도 보면 가지고 있는 소인수들 모두 곱하기로 연결해주고 지수는 큰 거 고르면 되니까 2의 제곱 그리고 3이랑 7은 한 번씩 있으니까 지수가 모두 1이니까 3이랑 7 그대로 곱한 형태가 돼야겠죠. 그 다음 4번 두 숫자에서 가지고 있는 소인수들의 모두 곱으로 이렇게 적어줘야 되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7의 형태가 될 거고 이제 지수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수는 크거나 같은 거 고르는 거니까 쌤 지금 적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5번까지 하고 답 찾아볼게요. 5번은 두 숫자에서 가지고 있는 소인수들 모두 곱으로 연결해주면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이 되고 그 다음에 지수는 큰 거 고르는 거니까 5제곱 그리고 3은 4제곱 그 다음에 5는 한 번만 곱해져 있어서 5랑 7은 둘 다 보니까 지수가 1이죠. 같죠?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숫자를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수에다가 1은 생략하니까 쌤 지금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적은 이 숫자가 5번에 있는 두 숫자의 최소공배수가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최소공배수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인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정답 4번입니다. 다음 123번 풀이하겠습니다. 지금 두 숫자의 최소공배수가 2의 5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의 C제곱이라고 했네요. 우리 몇 제곱을 예전에는 몇 승 이렇게 불러서 쌤이 중간에 몇 승이라고 말하더라도 헷갈리지 않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그러면 위에 있는 두 수의 최소공배수를 우리가 구해보면 되겠죠. 일단 최소공배수 이렇게 소인수분해 되어 있는 형태에서 구할 때는 소인수들을 모두 골라서 곱으로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지수는 둘 중에서 큰 거 고르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숫자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 2의 지수는 3이랑 b가 있었는데 최소공배수 구했더니 지수가 5가 됐다는 건 이 b에 5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3의 a제곱이랑 3의 제곱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큰 거 골랐더니 3의 세제곱이 됐다는 거니까 그러면 a가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는 이 앞에 수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5 곱하기 5일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숫자만 소인수로 7을 가지니까 얘가 그대로 왔겠죠. 그러면 7의 세제곱 이렇게 돼서 C는 3이 됐을 거예요. 쌤 이렇게 군데군데 좀 적어놔서 정리해서 적어보면 3, 그 다음에 B는 5, 그 다음에 C도 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이런 조건들 잘 봐줘야 되는데 A, B, C가 자연수라고 했고 그럼 그거에 맞춰서 우리 잘 구한 거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1이 됩니다. 정답 11입니다.
다음 12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이 두 숫자의 공배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얘네의 공배수를 일일이 우리가 다 구할 수가 없으니까 비교해서 다 구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 배웠던 거 이용할 건데 위로 살짝 가보면 어떤 두 숫자의 공배수는 두 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인 배수를 의미하는 거였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최소 공배수였죠. 그래서 공배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최소 공배수이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에다가 배수를 계속 구하면 그게 원래 처음 두 숫자의 공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 기억하면 되는데 쌤 중요한 것만 남기고 다 지우면 쌤 지금 밑줄 그어 놓은 거 잘 안 보이니까 다른 색깔로 한번 그어 볼게요. 그래서 두 숫자의 공배수를 구할 때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구하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 쌤 지금 그은 것처럼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니까.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이용해서 124번을 풀어보면 일단 이 두 숫자의 공배수를 구하려면 먼저 두 숫자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겠다. 그쵸? 쌤 말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앞 글자만 따서 적을게요. 그러면 우리 소인수분해 된 형태에서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 앞에서 연습 좀 했죠? 소인수들 모두 곱한 형태로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지수는 둘 중에서 큰 거 고르는 거였죠? 그럼 제곱 될 거고 3은 세제곱 될 거고 5는 한 번만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곱하기 5 이대로 되겠죠. 그러면 최소 공배수가 이게 되는데 지금 내가 구하는 공배수들은 이 최소 공배수의 배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최소 공배수에다가 얼마씩 곱해진 게 얼마를 곱하든 몇 배씩 된 게 이 최소 공배수의 배수인 거니까 지금 쌤이 보라 색깔 밑줄 그은 거에다가 어떤 숫자가 곱해진 게 아닌 걸 찾는 거죠. 그럼 1번부터 보면 지금 최소 공배수에다가 뭘 곱한 게 공배수에 해당할 텐데 1번은 이 최소 공배수보다 이미 작은 숫자죠.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공배수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살짝 지우고 2번은 보면 이 최소 공배수에다가 뭐 1을 곱했다고 생각해도 되고 이 최소 공배수 그 자체니까 최소 공배수도 이 두 숫자의 공배수가 되죠. 그러니까 맞는 보기. 지우개가 좀 크네. 작은 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3번은 지금 이 최소 공배수에다가 5를 한 번 더 곱한 형태죠. 5가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기 때문에 얘는 이 두 숫자의 공배수가 맞겠죠. 3번은. 그리고 4번 보기 보면 지금 최소 공배수에다가 이만큼 더 곱해진 거 보이나요? 그래서 얘도 공배수 맞겠죠. 그 다음 5번 최소 공배수에다가 2랑 그리고 5의 제곱을 곱한 형태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는 총 3번 세제곱 된 거고 그 다음에 3은 세제곱 그대로 있고 5도 세제곱 됐으니까 그럼 이 최소 공배수에다가 몇 배를 해준 거니까 최소 공배수의 배수인 거겠죠.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두 숫자의 공배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찾으면 원래 구하던 두 숫자의 공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1번이 돼요. 다음 125번 풀이하겠습니다. 이 세 개의 숫자의 공배수가 아닌 것은? 물어봤는데 우리 방금 124번에서 쌤 설명한 것처럼 어떤 숫자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간략하게 앞글자만 따서 적을게요.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다. 이런 거 공부했었죠. 그러면 지금 이 세 숫자의 공배수를 구하려면 먼저 최소 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그것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소인수분해 된 형태에서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 많이 연습했죠. 소인수들 모두 곱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지수는 큰 거 고르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숫자를 고르면 되죠. 지금 2는 세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은 제곱 그 다음에 5는 지수가 1이니까 생략해서 그냥 곱하기 5 이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쌤이 최소 공배수라고 얘기한 게 이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인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배수인 걸 찾는 거예요. 배수가 아닌 걸 찾는 거겠죠.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보기들이 공배수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1번은
지금 이 최소 공배수 그 자체니까 최소 공배수도 공배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맞는 복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최소 공배수에다가 2는 한번 곱해주면 2번 형태가 나오지만 3은 한번 나눠줘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2번 보기는 이 숫자들의 공배수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죠. 그리고 3번은 최소 공배수에다가 3을 한 번 더 곱하고 3이 세제곱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5도 한 번 곱했네요. 그러면 이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세 숫자의 공배수 맞겠죠. 그리고 4번도 최소 공배수에다가 지금 3의 제곱만큼 더 곱해진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세 숫자의 공배수 맞고, 5번은 최소 공배수에다가 2를 한 번 더 곱하고 그 다음에 7도 한 번 더 곱한 거네요. 7을 한 번 곱한 거네요. 그러면 지금 이 최소 공배수의 14배를 해준 거 알겠나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 세 숫자의 공배수가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닌 걸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125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26번 풀이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두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가 18이라고 했네요. 이 두 자연수의 공배수 중에서 18 이하의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서도 두 자연수를 모르더라도 우리는 이 두 자연수의 공배수를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쌤이 125번에서 설명했는데 잠깐 이렇게 당겨서 가져와 볼게요. 이미 다 풀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밑으로 가져오면 어떤 두 자연수가 있을 때 그 자연수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 두 자연수를 모르더라도 우리는 최소 공배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공배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사실상 이 두 자연수의 공배수는 18의 배수가 되는 거겠죠. 밑에다가 적은 내용 한 번 더 복습해보면 왜냐하면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인 18의 배수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18의 배수 중에서 100 이하의 자연수가 모두 몇 개인지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일일이 세어봐도 되지만 100을 18로 나눠보면 지금 몇 번 정도 들어가는지를 파악해서 한 6번? 안 되겠네요. 5번 정도 들어가겠네요. 바로 40, 90 이렇게 해서 그럼 몫에 해당하는 게 개수겠죠. 왜냐면 18, 그 다음에 36 확인차 일일이 적어보면 36, 그 다음에 54, 그 다음에 72 이런 식으로 90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근데 몇 개 안 되니까 일일이 구했어도 답은 금방 나왔겠네요. 그래서 몇 개인지 알아보려면 이렇게 나눠보면 돼요. 이 100이란 숫자 안에 18이 몇 번 들어갔는지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이 두 자연수의 공배수는 총 5개가 돼서 정답 2번이 됩니다. 다음 127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세 숫자의 공배수 중에서 700에 가장 가까운 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우리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또 가져와 볼게요. 계속 옮겨 다녀야겠네. 이렇게 우리 지금 좀 전에도 공부했던 이 원리를 이용할 건데 공배수 중에서 700에 가장 가까운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공배수를 일일이 다 구할 수는 없으니까 700이라는 숫자까지 가려면 좀 머니까 이 원리를 이용할 건데 공배수는 어떤 숫자들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다. 쌤 이거 앞글자만 따서 간단하게 적어 놓은 겁니다.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다 라는 원리를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 숫자 하나 구하면 이 700에 가까운 이 최소 공배수의 배수는 우리가 빠르게 구할 수 있겠죠. 126번에서도 했는데 이 근처에 있는 숫자 구하려면 얘를 나눠가지고 제일 가까운 숫자 찾아도 되고 아니면 얼마를 곱해서 700에 가까운 숫자 이런 식으로 찾아도 되겠죠. 일단 먼저 그 방법은 풀면서 쌤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거고 먼저 최소 공배수를 그럼 구해봐야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앞에 문제 푸는 동안에는 계속 소인수분해 이용해가지고 했으니까 이번엔 나눗셈을 이용해가지고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는 4가 될 거고 얘는 안 나눠지니까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번엔 3으로 나눠볼까요? 3으로 나누면 얘는 안 되고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 다음에
4로 한번 나누면 5는 안 나눠지니까 그대로 내려오고 4는 이렇게 나눠지니까 1 되고 그래서 이 두 숫자들만 나눠져도 계속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느 두 수도 모두 서로 소 관계가 될 때까지 나눠가지고 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몫이랑 나머지에 해당하는 숫자를 다 곱해줘야지 우리가 최소 공배수 구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최소 공배수는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5 곱하기 1이니까 24 곱하기 아니다 이렇게 조금 더 간단하게 6 곱하기 20 이렇게 되겠죠. 여기 두 개씩 묶어가지고 계산하면 그래서 120이 될 거예요. 그러면 120의 배수가 공배수가 될 텐데 이 중에서 700에 가장 가까운 숫자 구하는 거니까 700에 가장 가까운 거 구하기 위해서 쌤은 120으로 700을 나눠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 몫이랑 나머지를 알 텐데 120에다가 5 곱한 숫자 얘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랑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120 곱하기 6 중에서 누가 더 가까운지를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720이 되겠죠. 왜냐면 120의 배수 중에서 700에 가장 가까운 수 구해야 되니까 얘가 가까운지 이게 가까운지 비교를 좀 해봐야겠죠. 그럼 600이랑 720 중에서 700에 더 가까운 수는 720이 되니까 정답은 720이 되겠네요. 다음 128번 풀이하겠습니다. 두 숫자가 이렇게 소인수분해된 형태로 되어 있고 최대 공약수를 구했더니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나왔대요. 그리고 최소 공배수를 구했더니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a제곱 곱하기 5라고 했대요. 그러면 그때 a 플러스 b의 값을 물어봤네요. 그리고 a, b는 자연수라고 했고 그러면 우리가 소인수분해된 형태에서 소인수분해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 앞에서 많이 연습했죠. 그래서 그거를 두 개 같이 이용하는 건데 원래는 따로따로 있는 유형을 풀었다가 지금 두 가지를 같이 이용하는 문제인 거죠. 그럼 최소 공배수부터 보면 최소 공배수 먼저 볼게요. 최소 공배수는 모든 소인수들을 곱으로 이렇게 나타내야 되죠. 그 다음에 지수 중에서 큰 거 골라야 되는데 큰 거 골랐더니 3이 됐다는 거니까 그러면 A는 3이랑 작을 수도 있고 3보다 작을 수도 있고 근데 3이랑 같을 수도 있어요. 얘도 3이어서 이렇게 3이 골라진 걸 수도 있으니까 우리 최소 공배수 하는 거니까 그러면 아직 모르겠네 여기는 이거 가지고는. 그리고 3의 제곱이랑 3의 b제곱 있는데 여기서도 a제곱이 골라졌다고 했으니까 요거 가지고는 잘 모르겠네요. 쌤이 아까 최대 공약수라고 말해야 되는데 최소 공배수라고 먼저 말해서 최소 공배수를 먼저 풀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모르는 숫자들이 너무 많아서 최소 공배수 먼저 이용하면 안 되고 최대 공약수 먼저 구해야겠네요. 그러면 다시 풀어볼게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 구했는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었다는 건 최대 공약수는 우리가 소인수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 골라야 되죠. 그럼 2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고 지수들 중에서는 작거나 같은 걸 골라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골랐는데 제곱이 됐다는 건 A가 무조건 제곱이어야겠죠. 2여야겠죠. 왜냐면 여기가 3이니까. 그리고 둘 중에서 작은 거 골랐더니 제곱이 됐대요. 그러면 B라는 애의 조건은 2랑 2보다 작을 수도 2보다 같거나 커야겠네요. 왜냐면 2가 선택돼야 되니까. 그러면 B의 조건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는 우리가 알아냈으니까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최소 공배수는 이번에 왜냐면 최대 공약수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거 다 알아냈고 지금 B는 조건만 알아냈지 B가 어떤 숫자인지는 정확하게 못 알아냈으니까 우리가 최소 공배수 나와 있는 것도 이용해 볼게요. 그럼 최소 공배수는 아까 쌤이 잠깐 말했던 것처럼 가지고 있는 소인수들 모두 곱으로 연결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수는 큰 거 고르거나 같은 숫자면 같은 숫자 그대로 옮겨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세제곱 이렇게 골랐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제곱이 됐다는 건 B가 2보다 큰 숫자였으면 B가 만약에 3이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제곱이 아니라 3의 세제곱 이렇게 됐겠죠. 근데 아까 A 구했는데 2가 나와서 여기는 3의 제곱으로 고정된 거니까 그러면 B는 무조건 2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으니까 2로 골라진 거지 B가 더 컸으면 그 큰 숫자가 와서 최소 공배수가 이게 안 됐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B는 2가 되고 그리고 A도 아까 2였죠.
그러므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a 플러스 b는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4번이 됩니다. 다음 129번 풀이하겠습니다. 세 숫자가 있고 이 숫자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차례로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 앞에서 많이 연습했는데 그거 두 개 잘 알고 있는지 두 개 다 구해보라는 문제죠, 그냥.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는 주의해야 될 게 차례로 구하면 이라고 한 얘기 잘 봐야겠죠. 그러면 순서를 뒤집은 보기가 혹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막 중구난방으로 구하면 답을 빨리 못 구하겠죠. 빨리 찾기가 힘들겠죠. 이렇게 다 소인수분해 돼서 늘어져 있는 형태니까. 그래서 문제 풀 때도 쌤처럼 조금 정리해가지고 푸는 거 추천하고 먼저 최대 공약수 구해볼게요. 최대 공약수는 가지고 있는 소인수들 중에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만 골라서 곱으로 나타내야 되죠. 그리고 지수들을 비교해서 작거나 같은 숫자밖에 없으면 그 같은 숫자 고르면 되죠. 크기 비교했을 때 대소가 크거나 작거나 이게 있으면 작은 걸 골라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지수가 1이니까 세 번째 숫자가 여기도 1이 돼야겠죠. 근데 우리가 1은 생략하고 안 적으니까 그대로 2 곱하기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은 지수가 3이랑 2랑 3 이렇게 있으니까 2 이렇게 골라줘야겠죠.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최소 공배수는 가지고 있는 소인수들 모두 곱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적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지수는 큰 거 고르거나 같은 거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같은 숫자를 그대로 적으면 되죠. 그래서 2부터 지수들 비교해보면 3이 제일 크니까 세제곱 이렇게 돼야 되고 3도 지수 비교해보면 세제곱 이렇게 돼야 되고 5는 지금 지수가 둘 다 1이니까 그대로 1 이렇게 오면 되는데 우리 지수 1인 거 생략하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가 됩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앞에서부터 최대 공약수부터 걸러보면 1번, 2번, 3번은 답이 안 되겠다. 그쵸? 4번이랑 5번만 2 곱하기 3의 제곱 형태로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4번, 5번의 최소 공배수만 어떤 게 맞는지 비교해보면 지금 5번이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13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세 숫자의 최소 공배수가 720이라고 했어요. 그때 자연수 A, B, C에 대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세 개의 숫자가 소인수분해 된 형태로 나와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 구하니까 720도 어떤 소인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소인수분해 해볼게요. 이것도 쌤이 조금 익숙해지면 계속 나눗셈 해가지고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쌤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72 곱하기 10이 되죠? 그러면 8 곱하기 9가 70이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곱하기로 연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0은 2 곱하기 5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8은 2의 세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5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리하면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쌤이 이걸 간단한 방법이라고 해서 적어주긴 하지만 정말 많이 익숙해지면 여기에서 이걸 바로 계산해서 이렇게 4제곱으로 바로 적는 것도 가능해질 거예요. 그러면 정말 계산이 좀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 세 개 숫자의 최소 공배수를 구했더니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나온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로 구해보면 되겠죠. 물론 모르는 숫자들을 좀 가지고 있긴 하지만 구했더니 이 밑줄 그은 이 숫자가 나왔다고 했으니까 비교해서 A, B, C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소인수들의 곱 모두 연결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수는 큰 거 고르거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숫자를 고르면 되죠. 그래서 지금 근데 골랐더니 4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 2랑 3 이렇게 있죠. 그러면 B가 무조건 4가 돼야겠다. 그쵸? 왜냐면 최소 공배수 구하려고 지수 중에서 큰 걸 골랐더니 4가 된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3의 지수 확인해 볼게요. 3은 둘 다 지금 이 뒤에 있는 두 숫자는 둘 다 지수가 1이다. 그쵸? 근데 큰 걸 골랐더니 제곱이 됐다는 건 A가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5는 지금 얘만 가지고 있는데
5는 지수가 1이니까 C는 1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쵸?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숫자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A는 정리하면 A는 2가 되고 B는 4가 되고 C는 1이 돼요. 그러므로 문제에서 구하란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7이 되겠네요. 정답 7입니다. 다음 131번 풀이하겠습니다.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가 2의 4제곱 곱하기 3, 최소 공배수가 2의 5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곱하기 1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130번 문제에서 한 것처럼 두 숫자의 지수를 지금 조금 모르지만 최대 공약수를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고 최소 공배수를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으면 각각의 지수를 비교해서 어떤 걸 골랐겠다라고 유추해서 A, B, C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좀 전에 130번 풀이하면서 얘기했죠. 그러면 똑같이 풀어보면 이 두 숫자에서 먼저 소인수가 공통인 것만 골라야 되죠. 그래서 2랑 3만 골라졌네요. 그럼 C는 5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C가 5였다면 최대 공약수에 소인수로 5도 곱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럼 요거 하나 알아낼 수 있고 일단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 구할 때는 우리가 지수를 비교해서 작은 거 고르거나 같은 숫자밖에 없는 경우에는 같은 거 고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골랐는데 4가 됐다는 건 지금 이 뒤에 숫자는 2의 지수가 5인데 그 중에 작은 걸 골랐는데 4가 됐다는 건 A가 무조건 4가 돼야겠죠. 여기가 4. 그리고 3은 둘 중에 비교해서 지수 비교해서 작은 거 골랐더니 3의 지수는 1이 된 거죠. 그럼 얘는 앞에 있는 애가 3의 제곱이니까 B가 무조건 그럼 1이어야겠다. 그쵸? 그래서 B가 1이라는 거 알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C는 5가 아니라는 건 알아낼 수 있는데 C가 뭔지는 못 알아낼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조건 준 거겠죠? 이번엔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보면 11이라는 소인수가 하나 늘었으니까 C가 11이 돼야겠죠. 그래서 쌤 아까 처음에 문제 읽을 때 밑줄 안 그어놨는데 이런 조건들 꼭 항상 확인해 봐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11소수니까 이 문제 조건에 맞는 거겠죠. 그리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그러면 16이 되겠네요. 정답 16입니다. 다음 132번 풀이하겠습니다.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가 10이고 최소 공배수가 4200이래요. 그때 A, B, C에 대해서 A-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C는 소수라고 했고 그러면 우리 위의 문제에서도 바로 풀었던 것처럼 두 숫자가 이렇게 소인수분해 되어 있는 형태인데 지금 지수에 모르는 숫자들이 좀 있다. 그쵸? 그래서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가 이렇게 구해질 때 원래 지수가 뭐였을까 이렇게 역으로 추론을 하는 문제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인수분해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구해야 되니까 이 최대 공약수 10이랑 최소 공배수 4200을 먼저 소인수분해 해볼게요. 어떤 소인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12는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도 많이 했는데 4 곱하기 3이 되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이런 간단한 숫자들은 쌤이 이제 나눗셈 안 하고 이렇게 구하는 방법 알려줬죠. 그리고 4200도 이거는 좀 큰 숫자지만 그래도 똑같이 해볼까요? 42 곱하기 100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러면 6, 7, 42 이것도 나눗셈을 그냥 사실 곱셈으로 풀어가지고 연달아서 계속 소수들의 곱으로 바꿔가지고 간단하게 해주는 작업이긴 해요. 그러면 6은 2 곱하기 3이고 그 다음에 10은 2 곱하기 5니까 이게 조금 많이 익숙해지면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이 되겠죠. 지금은 쌤이 싹 다 나열하고 있는데 많이 익숙해지면 2의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바로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의 세제곱 정리하면 우리 소인수는 앞에서부터 작은 거부터 적으니까 3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131번 문제랑 비교해보면 131번 문제는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소인수들의 곱의 형태로 그냥 줬는데 132번은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소인수분해까지 나보고 하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좀 전에 131번 풀었던 것처럼 하면 이 두 숫자 가지고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 구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 최소 공배수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지수에 모르는 숫자가 있는 거를 추론해서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A랑 B랑 C 찾아볼게요. 이제 먼저 최대 공약수를 이용하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소인수들만 곱으로 이렇게 연결해줘야 되니까 그럼 2랑 3만 선택됐다는 건 C가 또 5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지수들 중에서 작은 거 선택하거나 지수들이 같으면 그 같은 숫자 고르면 되는데 지금 여기 지수는 3인데 최대 공약수에서 지수가 2라는 거 보니까 A는 2겠다, 그쵸? 그래서 A가 2라는 거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은 지수 중에서 작은 거 골랐더니 그대로 지수가 1이라는 거 보니까, 그럼 여기서 B는 1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1보다 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작거나 같은 거 고르는 거니까. 그러면 B랑 C는 이 조건 요 정도만 알아낼 수 있고 무슨 숫자인지는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 이용해서는 A가 2라는 거 알아냈고, 이번에는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 볼게요. 최소 공배수는 가지고 있는 소인수들 모두 곱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지수 중에서는 큰 거 고르거나 같은 숫자밖에 없을 때는 같은 거 고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갑자기 소인수 중에서 7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C가 7이었다는 거 알겠죠? C가 7이어야지 여기에 7이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수들 중에서 큰 거 골라서 2는 세제곱이 왔으니까 우리가 아까 A는 구했으니까 이게 맞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3의 지수 보면 그 중에서 큰 거 골랐는데 지금 1이 왔네요. 그러면은 B는 1이랑 같았다는 거죠. 그래야지 3의 1제곱, 우리 1제곱이라고 잘 안 하는데 그냥 굳이 얘기를 하면 그리고 5의 제곱 그대로 왔고, 그 다음에 C가 와서 C는 7이라는 거 알아냈고, 그럼 A, B, C 지금 다 알아냈다,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A-B 플러스 C의 값은 이렇게 적어보면 2-1 플러스 7 이렇게 되니까 8이 되겠어요. 정답은 8입니다. 다음 133번 풀이하겠습니다.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가 2 곱하기 7, 최소 공배수가 2 이렇게 구해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130번부터 132번까지 쭉 계속 같은 문제를 풀고 있는데 지금 두 숫자에서 지수를 각각 모르더라도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알려줬을 때 우리가 소인수분해 이용해서 이렇게 구했더니 이 밑줄 큰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가 이렇게 나와서 지수를 역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좀 전에 풀었던 방법대로 또 똑같이 자연수 A, B, C, D 구해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얘네 다 곱한 값을 구하라고 한 거죠. 우리 문자 사이에 곱하기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조건 한번 챙겨주고 B랑 D는 서로 다른 소수이다 라고 했네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 이용해서 먼저 구할 수 있는 만큼 숫자들 구해보면, 최대 공약수 구할 때는 소인수분해 이용해서 할 때 소인수가 겹치는 것만, 공통인 소인수만 골라줘야 되죠. 그러면 지금 D는 3이 아니라는 거 정도는 알아낼 수 있죠. 왜냐하면 얘가 3이었다면 최대 공약수의 소인수가 3도 있었어야 될 테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수는 작은 거 고르거나 지수가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숫자 적으면 되죠. 그러니까 작은 거 골랐더니 지금 지수가 1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숫자는 지수가 3이니까 C가 무조건 1이 돼야겠다, 그쵸? 그리고 공통으로 있는 소인수만 고른 건데 7이 왔다는 건 B는 무조건 7이 돼야겠다, 그쵸? 그러면서 지수가 1인 거 선택됐다는 건 B도 지수가 1이었다는 거죠. 여기가 1인데 작거나 같은 걸 골라야 되니까, 만약에 쌤 여기서 잘못 말했네요. B가 7이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7의 몇 제곱인지는 몇 제곱인지는 생각 안 해도 되는 게, 지금 B 자체가 여기가 지금 1제곱인 거니까 한 번만 곱해진 거니까 B가 그냥 7이라는 것만 알아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B는 7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 최소 공배수 이용해서 나머지 A랑 D도 알아내보면, 최소 공배수에서는 가지고 있는 모든 소인수들을 곱으로 연결한 다음에 지수는 큰 거 고르거나 같은 거 고르면 되는데 3은 지금 이 앞에 숫자만 가지고 있으니까 얘한테서 이렇게 왔겠죠. 그러면 지금 지수가 1이라는 건 A도 1이라는 거다, 그쵸? 그 다음에 5가 얘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왔겠죠. 우리가 방금 B는 7이라는 거 알아냈으니까. 그러면 D가 5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겠다, 그쵸? 그러면 쌤이 지금 여기 찔끔찔끔 적어놔가지고 좀 지저분하니까, 근데 실제 문제 풀 때 이렇게 추론할 때는 이렇게 조금씩 적어가지고 푸는 게 조금 편해서 쌤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적어놨네요. 근데 쌤은 정리해줘야 되니까
쭉 깨끗하게 적어보면 B는 7이라는 거 알 수 있고 C는 1이고 그 다음에 D는 5라는 거 구했죠. 그리고 문제 조건 한번 확인해보면 B랑 D가 서로 다른 소수이다 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르면서 B랑 D랑 모두 소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맞게 구했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므로 A, B, C, D 구하라고 했죠. 4개 다 곱한 거. 그러면 4개 다 곱해주면 35가 되겠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35입니다. 다음 134번 풀이하겠습니다. 두 자연수 얘가 있고 그 다음에 A가 있는데 최대 공약수 구했더니 2의 제곱 곱하기 3이 나왔고 최소 공배수 구했더니 이런 숫자가 나왔대요. 그러면 그때 A의 약수의 개수를 물어봤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A는 모르지만 지금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알려줬으니까 A가 어떤 소인수들의 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지 유추해낼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먼저 A를 구해보면 A를 구해야지 A의 약수의 개수 구할 테니까 A를 먼저 구해보면 지금 두 자연수가 있을 때 최대 공약수는 공통인 소인수만 골라야 되니까 2랑 3이 선택됐다는 건 A의 무조건 소인수로 2도 있었고 3도 있었다는 거예요. 대신에 5는 없었다는 거겠죠. 5가 있었으면 5도 여기에 들어갔어야 될 테니까. 그러면 2랑 3을 소인수로 가진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수 중에서는 작은 거 고르거나 지수가 동일할 때는 같은 거 그 숫자 그대로 고르면 되죠. 그러면 지금 2가 선택됐다는 건 여기는 지수가 3인데 작은 거 골랐더니 2가 된 거죠. 그러면 A가 2의 제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은 여기 앞에도 지금 지수가 1이고 최대 공약수에서도 지수가 1이면 작은 거 선택했더니 1이었다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올 지수는 1이 될 수도 있지만 1보다 클 수도 있는 거겠죠. 작은 거 이쪽에서 골랐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아직 정확하게는 못 찾겠다. 그쵸? 그래서 이번엔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 가지고 A가 가지고 있는 3의 지수를 알아낼 건데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최소 공배수는 모든 소인수들을 곱으로 연결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5는 여기서 왔는데 7의 제곱이 갑자기 생겼다. 그쵸? 그러면 A가 7의 제곱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지수를 큰 거 고르거나 아니면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숫자 그대로 오죠. 그러면 지금 제곱이 왔다는 건 큰 거 골랐더니 2가 된 거니까 제곱을 얘가 가지고 있었어야겠죠. 그래서 A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으로 결정된다는 거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A가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적어보면 A가 이 숫자라는 거 알아낼 수 있고 A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이 앞단원에서 중단원 앞에서 어떤 숫자가 소인수분해 되어 있는 형태일 때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배웠었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소인수분해 된 형태에서 지수에다가 각각 1씩 더해서 곱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돼서 우리가 구하는 A의 약수는 27개가 될 거예요. 답은 27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전까지 계속 풀었던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알 때 원래 두 자연수를 유추하는 문제에다가 우리가 앞서 소인수분해 배울 때 초반에 배웠던 약수의 개수 구하는 것까지 이용하는 문제였어요. 135번 풀이하겠습니다. 두 자연수 A와 18의 최대 공약수가 6이고 최소 공배수가 198이라고 했네요. 그때 자연수 A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지금 어떤 두 자연수가 있고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 물어보는 문제인데 우리가 그래서 내용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 보면 두 자연수 A, B가 있고 최대 공약수를 G라고 하고 최소 공배수를 L이라고 했을 때 두 숫자를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지금 서로소 관계인 최대 공약수를 1로 가지는 두 숫자 스몰 a, 스몰 b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라지 A라는 두 자연수 중에 라지 A는 G 곱하기 스몰 a가 되고 B는 G 곱하기 스몰 b가 된다는 거 내용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곱해준 거죠. 색깔 잘 안 보이네. 이렇게 곱해준 거죠.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 L이라는 건 G랑 색깔이 마음대로 바뀌네. L은 G랑 그리고 스몰 a, b랑 곱한 거다. 이렇게
요런 결과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상 이 두 가지 숫자를 곱한 건 G랑 L을 같이 곱한 거라고 이런 내용도 우리 공부했었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 이런 형태로 나눌 수 있다는 것과 두 수의 곱이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의 곱으로 나타나진다는 거 이 내용 기억하고 있으면 이 아래에 있는 유형들 풀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자연수 A랑 18의 최대 공약수가 6이고 최소 공배수가 198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좀 전에 한 거 이용해보면 A랑 18을 최대 공약수인 6으로 나눴을 때 여기는 몫이 얼마 나왔을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스몰 a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이건 3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쌤이 아까 여기 이렇게 곱하면 최소 공배수 나온다고 했었죠. 그러면 6 곱하기 a 곱하기 3이 198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6이랑 3 먼저 곱해서 18 곱하기 a가 198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a 구하려면 198을 18로 나눠주면 되겠죠. 나눗셈 하면 11이 된다는 거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구한 건 스몰 a를 구했다, 그쵸?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원래 자연수 라지 a를 물어봤으니까 이 라지 a는 6이랑 11을 곱한 숫자가 되겠죠. 왜냐면 이 라지 a를 6으로 나눴더니 몫이 11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6이랑 11을 다시 곱해야지 자연수 a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수 a의 값은 66으로 정답 4번이 됩니다. 136번 풀이하겠습니다. 두 자연수 72랑 a가 있는데 최대 공약수가 36이고 최소 공배수가 360일 때 자연수 a 값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135번 설명할 때 우리가 이 관련된 내용 한 번 더 복습했었는데 거기에서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그리고 두 자연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 복습한 거 보면 어떤 두 자연수 라지 a랑 라지 b가 있었다고 할게요. 그럼 그것의 곱은 최대 공약수랑 지금 자꾸 영어로 적으면 헷갈리니까 한글로 이렇게 적을게 좀 길더라도 최소 공배수를 곱한 숫자였어요. 그럼 이거 이용해보면 지금 72랑 a를 곱한 게 최대 공약수인 36이랑 360을 최소 공배수인 360을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72로 우변에 있는 숫자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나누면 a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이거 곱한 다음에 나눗셈 하면 조금 복잡하니까 우리 나눗셈은 아직 뒷부분 안 배운 상태니까 그냥 곱한 다음에 나누기 해볼게요. 그러면 360 곱하기 36부터 해보면 36을 제곱한 다음에 두 번 곱한 다음에 10을 뒤에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 푸는 것처럼 쌤 리얼하게 같이 곱하기 해봤어요. 그러면 12,960 이렇게 될 거고 a 구하려면 이 12,960을 7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볼게요. 57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8을 곱하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a는 180이 된다는 거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80입니다. 다음 137번 풀이하겠습니다. 두 자연수의 곱이 480이고 최소 공배수가 120이라고 했네요.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는 그러면 지금 두 자연수가 각각은 뭔지 모르고 곱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최소 공배수랑 최소 공배수 알고 있고 그때 최대 공약수 물어봤으니까 우리 위에 문제에서 공부한 것처럼 또 이거 가져와 볼게요. 필기 그대로 밑으로 살짝 옮겨주고 3이 딸려갔네. 이건 지워줄게요. 요 두 자연수의 곱이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가 된다는 거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두 자연수의 근데 곱이 지금 48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왼쪽에 좌변이 480이 되겠죠. 그리고 최소 공배수가 12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지금 모르니까 한글로 계속 적으면 헷갈려서 쌤 스몰 a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거 곱하기 120 했더니 480이 나온 거니까 120에다가 얼마 곱하면 480이 나오는지 생각해보면 a가 4라는 거 금방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 내가 구하던 최대 공약수는 4가 돼서 정답 2번이 됩니다.
다음 138번 풀이하겠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 AB에 대해서 AB의 곱이 540이고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가 6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바로 앞에 문제 풀었던 것처럼 지금 두 수의 곱이 나와 있고 또 위로 올라가서 가지고 와 볼게요. 계속 재활용을 잘 하네. 그래서 두 숫자의 곱이 540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좌변에 540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가 6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이번에는 스몰 a라고 지칭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a 했을 때 540 나온 거니까 a가 90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소 공배수가 90이라는 거 알아낸 거죠. 그럼 그때 a랑 b를 최대 공약수로 이렇게 나눴을 때 미지수를 자꾸 주니까 조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여기에 B, C 이렇게 넣어볼게요. 몫이 B랑 C였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6 곱하기 B 곱하기 C가 지금 저 위에 문제에서 설명했는데 이렇게 곱한 게 최소 공배수가 되니까 6 곱하기 B 곱하기 C가 90이 될 거예요. 그러면 B 곱하기 C가 양쪽을 6으로 나누면 되니까 15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한 번에 알아낼 순 없고 B랑 C가 어떤 조합이 될지를 우리가 하나씩 넣어가지고 대입해서 알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B랑 C의 조합이 곱해서 15니까 1이랑 15가 될 수도 있고 3이랑 5가 될 수도 있고 거꾸로 B, C 순서대로 이렇게 적으면 5랑 3 그리고 15랑 1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두 자리 자연수 AB라고 했어요. 이런 조건 주는 거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라지 A를 다시 구하려면 6 곱하기 B가 돼야 되고 왜냐면 라지 A를 6으로 나눴더니 몫이 B가 된 거니까 그 다음에 라지 B는 6 곱하기 C가 돼야 돼요. 그런데 둘 다 두 자리 자연수여야 된대요. 그러면 B랑 C에다가 1이랑 15를 대입했을 때는 지금 라지 B는 두 자리 자연수가 되는데 라지 A는 한 자리 자연수니까 이 조합은 안 되겠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15랑 1의 조합도 라지 A는 두 자리 자연수로 만들겠지만 라지 B는 6이니까 한 자리 자연수가 돼서 이 조합도 안 되겠다, 그쵸? 그리고 3이랑 5를 대입하면 라지 A는 18이 되고 라지 B는 30이 되겠다, 그쵸? 그리고 5랑 3을 대입하면 A, B 두 숫자가 그냥 뒤바뀌게 되겠다, 그쵸? 둘 다 6을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각각 A랑 B가 뭔지를 안 물어봤고 A 더하기 B의 값을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바뀌어서 두 가지 모두 가능한 조합이니까. 그래서 두 숫자 중에 하나는 결국 18이라는 거고 하나는 30이라는 거예요. 근데 A가 18이고 B가 30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A가 30이고 B가 18이다 이렇게 구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두 개 합친 걸 문제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A랑 B랑 더하면 48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구하려고 했던 A 플러스 B의 값은 정답 48이 됩니다. 여기 풀이 과정이 좀 길어서 쌤 밑줄 그어 놓겠습니다. 답에다가.